네,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경매 강의를 한번 하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부동산 경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데 이 경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 안전하고 또 쉽고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 이 대표님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자, 대표님 강의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경매 낙찰 쉽고 안전하게 받는 방법을 가지고 지금 기본 강의에서부터 입찰하는 방법까지 물건 소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조금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제가 추천을 하고 입찰을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면은 방송으로 보다 보니까 세미나에 참석도 하지 않고 그 물건을 찾아서 직접 입찰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가 뭐냐? 책임은 오로지 여러분 고객들한테 전달됩니다. 자, 결국은 인수되는 권리가 있으면 낙찰로 인해서 어때요?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 가서 어떤 권리가 신고됐는지 모르고 입찰했다 이런 말을 해봤자 실질적 집행관 입장에서는 최고가 매수인으로서 결정을 하고 잔금을 미납하며 보증금을 몰치하는 그런 이제 방법론이 바로 경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꼭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아니면 어때요? 꼭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정된 권리를 어떤 분석을 한 다음에 입찰을 꼭 해주시라는 간곡한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임차권입니다. 그 전에는 등기부를 가지고 권리 분석을 했다며 그래서 등기부상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권리들을 알아야 된다면 오늘은 임차권입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권리 그게 바로 임차권이죠. 결국은 임차권이라는 가장 기본이 뭐였어요? 채권이라는 겁니다. 채권. 이 채권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위에서 물권 우선 민법에서 물권 우선주의입니다.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기부에 나오는 물건들이 먼저 선순위로 잡혀 있다. 아니면 임차권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 요건을 갖춰서 선순위로 임차권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등기부상에 물건이 등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물건이 채권 회수에 우선하는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변제권. 왜? 물건이 채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임차권이 먼저 대항 요건을 갖춰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민법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때요? 물건이 우선하기 때문에 임차권을 보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특별법입니다. 자, 채권보다 물건이 우선하지만 민법보다 어때요? 우선하는 게 일반법인 민법보다 우선하는 게 바로 특별법이라는 겁니다. 특별법.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바로 특별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법으로 물권화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물권화. 실질적으로 채권이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물건이 되지는 않겠죠. 자, 그럼 법이 어긋나니까. 자, 그래서 물건처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물권화시키는 방법론이 바로 특별법으로 만들어졌다. 그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순위 요건이죠. 특별법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별법은 먼저 선순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자, 대항력과 물권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물권화. 이 두 개는 기본 조건이 돼야 되는데 기본 조건. 대항력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때요? 요건입니다. 전입신고와 또는 주민등록이라고 하겠죠. 주민등록. 전입과 주민등록이 있어야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래야 이 대항력을 갖춰야 주택임대차 보호 적용 대상 임차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물권화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물권화는 어때요? 자, 채권을 물건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물권화시키는 방법인데 이게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때요?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자, 뭐다? 실질적으로 물권화시키는 방법론이 확정일자지 대항력은 반드시 기본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특별법으로. 자, 대항력과 물권화시키면 어때요? 실질적으로 채권이 물권처럼 권리 행사를 해서 후순위에 있는 물권보다도 선순위의 요건을 갖추면 실질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자, 물권화 시켰으니까 어때요? 채권인 임차권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정일자부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날 채권인 임차권이 뭘로 된다? 물권처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항요건이 물권 속에서 소멸 기준보다 빠른 조건을 갖췄을 때 대항요건입니다. 전입과 주민등록. 그러면 사업자는 상가하면 어떻게 해요? 사업자 등록과 한마디로 전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자 누구에게나 대항력이 발생한다. 3자 결국은 선순위로서는 어때요? 선순위. 만약에 이 물건이 경매로 나가든 매매로 나가든 실질적으로 3자 그 누구한테나 임대인이 이 건물주가 자기 임차인이 어떤 요건을 갖추지 않고 허락을 특하지 않고 매매를 했다라고 해도 3자한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순위와 후순위입니다. 소멸 기준을 중심으로 선순위, 후순위가 갖춰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소멸 기준이 보다 전입신고가 늦은 거죠. 한마디로 대항 요건이 소멸 기준보다 늦게 갖춰진 이런 부분을 우리는 후순위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소멸 기준 이후에 조건을 갖춘 경우가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경매 낙찰로 실질적으로 어때요? 대항력을 상실한다. 한마디로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바로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은 그 물건이 경매를 나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배당 요구를 해서 최우선 배당이라도 받아서 다른 데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 될 권리자가 바로 뭐다? 후순위 임차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차권. 경매 시장에서 임차권이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하면은 실질적 주의사항이 필요하겠죠. 입찰 시 입찰자의 조건입니다. 이제 선순위, 후순위 임차인이 갖춰야 될 요건이었다면 이제는 입찰자 입장에서 반드시 선순위냐 후순위냐 이 임차인을 파악한 다음에 선순위 임차인이면 대항 요건을 갖춰서 실질적으로 어때요? 인수되는 권리냐 인수되는 금액이냐를 확인하셔야 되고 후순위다라고 하면 어때요?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냐 아니면 어느 정도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임차인가를 받아서 명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에. 왜? 실질적으로 입찰자에서 낙찰받고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은 이 명도를 하려면은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 배당을 받아가게 되려면 실질적으로 낙찰자죠. 실질적으로 잔금을 납부한 이 낙찰자에게 뭘 받아야 배당받을 수 있느냐.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낙찰자의 인감증명과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이 임차인들은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반드시 어때요? 입찰할 때 임차인, 선순위, 후순위 이 부분을 꼭 파악을 하고 권리 분석을 한 다음에 입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배당 요구를 파악해서 배당 받는 임차인이 있는가, 배당 받지 못하는 임차인인가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여러분이 어때요? 향후 낙찰 이후에 잔금 납부 이후에 점유권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쉽게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차권 해결 포인트를 보죠. 결국은 어떤 물건을 중심으로 저희가
등기부를 가지고 소멸 기준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멸 기준이 되는 7가지 등기가 있다 그랬죠. 이 소멸 기준을 중심으로 선순위냐 아니면 후순위냐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입찰 시 배당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어때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금액을 전액 못 받아가면은 낙찰자가 뭐 해야 돼요? 인수 금액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배당 요구를 해서 남은 금액은 낙찰자 금액을 인수를 해준다. 낙찰자가. 또는 이 선순위인데 배당 요구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권리를 인수한다는 겁니다. 권리는 뭐냐? 보증금, 기간, 범위가 이 3가지 기본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임대차에 계약서 쓸 때 이 3가지의 권리를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순위는 소멸로 배당 유무를 확인해 주십니다. 소멸 기준 중심으로 후순위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안 했다. 실질적으로 배당 요구를 안 한 것. 집행관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는 순간 뭐예요? 3일 이내에 현황 조사를 하러 현장에 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점유를 하고 실질적인 거주를 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이 물건이 경매로 나간 줄 안 나간 줄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후순위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현장 중심으로 여러분이 꼭 가서 현장 조사를 마친 다음에 입찰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